여러분, 시세 차익이라는 용어 있죠? 요즘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요. 이건 주로 우리가 언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청약하실 때 뭐 시세 차익이 8억이다, 10억이다, 5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시세 차익을 청약이 아닌 매수를 할 때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미친 듯한 경쟁률 뚫고 분양받는 게 아닌데, 청약하는 게 아닌데 그냥 매수, 경쟁률 1대1짜리, 이런 어려운 경쟁률 말고 1대1짜리, 내가 부동산 가서 이 집 살게요라고 해서 그냥 샀는데 마치 로또 청약처럼 시세 차익이 5억, 7억, 8억, 10억, 15억 이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매수하는 순간 10억, 15억의 시세 차익을 만드는 방법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세 차익이라는 용어를 주로 이런 로또 분양에 청약할 때 많이 사용해요. 시세 차익이 10억이다. 왜 10억이냐? 얼마 전에 분양한 과천 린 파밀리에는 분양가가 8억인데 33평이 지금 이 위치에, 이 아파트가 위치할 곳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변 시세 비교해서 실제 가치를 구해보면 18억 정도 되더라. 근처 구축이 16억이더라. 얘는 한 18억 정도 되겠네. 18억짜리 아파트를 8억에 분양받으면 이 시세에 의한 차이로 내가 얻는 이득이 10억이다. 즉 원래 줘야 하는 값보다, 부동산 가서 집을 사는 것보다 10억 정도 내가 싸게, 10억씩이나 저렴하게 이 아파트를 사는 셈이다 라고 해서 이 10억을 시세 차익이라고 부르죠. 이런 10억의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이 과천 지정태 청약을 할 때마다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습니다. 1500대 1. 시세 차익이 있는 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좋아 보이니까 누가 시세 차익 10억을 싫어하겠어요? 이게 좋긴 좋은데 내가 당첨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청약의 시세 차익은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입니다.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여기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당첨될 수가 없죠. 당첨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첨될 수는 없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신축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요. 과천 18억이에요. 이건 못하겠고 그나마 분양을 받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죽어도 당첨은 안 되니 어쩌죠? 그냥 18억은 없으니까 입지 괜찮다고 하는 평택 같은데 한 7억 주고 집을 살지, 이 돈이면 거의 과천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당첨은 안 되고 미치겠네. 어떡하지? 청약을 그냥 계속 해봐야 되나?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어야 되나? 그냥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경쟁률 1대1짜리, 1500대 1 말고 1대1짜리,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매수해서 여기와 똑같이 시세 차익을 10억 이상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야말로 매수하는 순간 1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곳은 잠실입니다. 잠실은 송파구의 왕이자 강남, 압구정, 청담, 반포를 잇는 송파구 최고의 부자 동네죠. 이 반포동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입지적으로. 대한민국 대표적 부촌 중 하나예요. 자, 이 잠실의 잠실 세내역 바로 앞에 있는 잠실 엘스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33평 시세를 보시면은 23억 5천 정도, 33평 23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얘는 2008년 지어진 지 한 13년 정도 된 아파트죠. 완전 신축은 아니고요. 신축도 아니고 구축도 아닌 거죠. 13년이면 신축과 구축의 사이 정도에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블록 두 블록 하면 이 오른쪽에 잠실역이 있는데 이 잠실역 바로 앞에 잠실 주공 5단지라고 있어요. 딱 봐도 훨씬 오래돼 보이죠. 연차를 보니까 78년도 43년 만 43년 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똑같이 34평 33평인데 같은 평수인데 이 잠실주공 5단지는 43년이 된 아파트고 이 잠실 S는 13년밖에 안 된 아파트예요. 같은 평수에 거의 비슷한 입지. 누가 더 비싸야 돼요? 잠실 S 13년밖에 안 된 잠실 S가 훨씬 비싸야죠. 사실 그냥 딱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잠실 주공 5단지 43년 된 잠실 주공 5단지가 거의 25억이에요. 여기는 S는 한 24억 좀 안 돼요. 거의 똑같죠. 오히려 잠실 주공이 더 비싸요. 이거 왜 그럴까? 잠실 주공 5단지를 25억 주고 산 사람들은 다 바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순진한 사람인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5억씩이나 재산을 가진 분들, 아니 25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니까 잠실에다가 25억을 주고 아파트를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낡아서 43년씩이나 된 아파트들을 25억 주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들어가서 좋은 아파트에, 깨끗한 아파트에 그냥 사는 게 목적이면 당연히 뭘 사요? 당연히 이걸 사죠.
누가 얘를 삽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봅시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잠실 주공 5단지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잠실 주공 5단지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신축이 되는 곳이에요. 벌써 여기에서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신축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신축이 되느냐? 워낙 대지 지분이 좋다 보니까 대략 한 3.7억 원 정도를 내가 환급받아요. 이 잠실주공 5단지에 34평, 35평, 36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신축을 하나 주고 3억 7천 정도를 환급해줘요. 봅시다. 그럼 내가 이 잠실주공 5단지를 25억에 샀어요. 25억에 샀으면 3.7억을 환급받습니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 21억 정도의 이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걸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25억 냈다가 4억 정도를 돌려받으니까 나중에 21억 정도를 투자해서 얘를 샀는데 신축을 준다고 했죠. 나한테. 얘를 사면. 근데 어떤 신축을 주냐? 똑같은 34평을 주는 게 아니라 42평을 줍니다. 42평 신축을 나한테 준다고요. 자, 이 입지의 42평 신축의 시세는 얼마냐? 지금 2008년 아파트가 33평이 23억이잖아요. 23억 5천. 이쪽에 지금 완전 신축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 2020년도 신축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얘보다 당연히 비싸겠죠. 얘는 지금 2008년도 아파트니까 적어도 27억, 28억은 할 겁니다. 신축 아파트는 33평짜리가. 근데 얼마짜리 준다고요? 42평짜리 신축을 준다고요. 33평짜리가 27억, 28억이면 이걸 42평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38억에서 40억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대장 입지들은 평당가가 대형 평수라고 해서 낮지 않아요. 평수가 커지면 비례해서 시세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 잠실이라는 곳에 42평 신축 아파트가 있다면 현재 38억에서 40억 정도를 형성을 할 것이다. 현재 기준에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현재는 내가 25억 원을 내고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중에 4억을 돌려받기 때문에 21억이 들어가고, 그럼 내가 21억 원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내가 받게 될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다? 38억에서 40억이다. 38억으로 잡으면 여기서 얼마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의 17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38억짜리 아파트를 21억에 미리 사놓는다. 미리 38억짜리를 21억 원에 사놓는다. 17억의 이득을 본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아파트는 잠실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까지 한참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이만큼인 거지, 이 이전 단계에 있는 애들은 훨씬 싸겠죠. 시세 차익이 더 큽니다. 그런 곳들은. 이게 천약이랑 똑같아요. 천약도 여러분, 내가 분양받아서 지금 집을 받는 게 아니죠. 한 3년 뒤 4년 뒤에 내가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3년 뒤 4년 뒤의 신축을 미리 좀 싸게 사놓는 거죠. 18억짜리를 8억에 분양을 받아 놓는 거죠. 몇 년 뒤에 들어가는 거죠. 얘도 비슷해요. 좀 더 오래 걸리는 거죠. 이 3, 4년보다 좀 더 오래 걸립니다. 38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21억에 아주 미리 사전청약처럼 받아놓는 개념이에요. 아마 요즘 여러분이 사전청약 하시는 아파트들이 완공될 때쯤에 얘도 완공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청약을 받으실 바에는 얘를 하는 게 차익이 크죠. 사전청약해서 17억 차익 내긴 좀 어렵거든요. 우린 이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왜 맨날 재건축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잠실에 투자를 할 거야. 잠실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명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잠실 S 아파트를 사도 아주 현명한 투자예요. 근데 여기를 23억 5천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거랑 잠실 주공에 25억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거랑 내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에요? 잠실 주공 5단지에 투자를 한 사람이 투자만 생각을 했을 때는 더 잘한 거죠. 훨씬 잘한 거죠. 요 아파트는 시세 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오르는 거고, 얘가 오르면 아까 제가 이걸 사면 38억짜리 아파트를 받는다고 했죠. 요 가격도 어때요? 같이 올라가죠. 이 가격이 오르는 건 신축이나 구축이나 재건축이나 똑같다. 근데 이 재건축엔 뭐가 있다? 즉시 17억, 낮게 잡아도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즉시 발생한다. 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단계가 진행되면서 이 15억, 17억의 시세 차익이 현실화됩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수익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값이 오르는 거 똑같고, 그건 얘나 똑같고, 거기에 시간이 갈수록 실행되는 15억, 17억의 시세 차익이 또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률이 1대1인데 시세 차익이 10억이다, 15억이다, 17억이다.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청약을 하면 시세 차익이 얼마다라고 해도 이해를 못해서 가천 경쟁률이 매우 낮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다들 알고 있죠. 청약은 다들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아직도 이 재건축의 시세 차익 개념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이걸 25억 주고 살 바에는 얘를 23억 5천을 주고 사는 게 당연히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게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게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집, 안락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재건축을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좋다. 얘에 비해서 17억 정도 일단 깔고 들어간다. 얘가 나중에 10억 오르면 얘는 27억 오르는 거죠. 신축됐을 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 제가 한 번도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재건축이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라는 도서의 저자이신 정지영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I'm Happy란 이름으로 알고 있죠. 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다. 이게 이제 시세 차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아파트 샀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사는 거지만 몰라요. 이거는 뭐 얼마가 오를지,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 얼마가 오를지는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측만 하는 거지. 근데 시세 차익, 17억이라는 시세 차익은 내가 주변 단지로 계산을 해봤을 때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있다. 이게 지금 책 내용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을 앞둔 물건은 안전마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혹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17억의 시세 차익을 확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이 7억 떨어져도 시세 차익 17억이 있어서 결국 신축되면 집값이 10억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더 오르는 거고 주변 아파트에 비해 10몇 억이 더 올라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은 이 책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요. 이 도서에 대한 내용은 영상 맨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모부형 근데 잠실을 예로 드니까 너무 비싼데? 17억 차이가 알겠는데 25억이잖아. 그래도 얘도 난 25억이 없어. 그럼 경기도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와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후보지인 아파트가 있으면 투자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GTX 노선이 들어오는 경기도 군포시에 금정역이 있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레미안 하이어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3분 신도시고 2010년식 아파트라서 11년 정도 된 아파트잖아요. 이것도 약간 신축과 구축이 경계 정도에 있는 아파트죠. 얘가 지금 34평이 한 12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12억이면 요 입지에 한 33평, 금정역까지 10분 거리에 30평대 아파트를 사는데, 자, 이곳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딨냐? 3번역 아래 수리산역이라고 있거든요. 수리산역에 바로 붙어있는 한라주공 4단지 1차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입지도 보시면은 수리산역에서 바로 붙어있는 곳이라 여기서 이제 두 정거장 가면 금정이라 한 10분 정도면 GTX 탑승이 가능한 입지고요. 근처에 초, 중, 고 다 있고 옆에 초막골 생태공원이라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세계 공원 중 하나인 아주 양질의 공원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 되게 낡고 작은 아파트라 볼품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신축이 되고 나면 굉장히 살기 좋은 입지입니다. 이 입지에 신축이 있으면 한 1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 단지의 23평짜리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6억 2,500이죠. 여러분이 얘를 만약에 사시면 나중에 얘가 신축이 될 거예요. 용적률이 115고 대지 지분이 17평이기 때문에 평균 얘는 재건축이 됩니다. 사업성이 아주 좋아요. 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6억 2,500 정도를 들여서 투자를 하고 나서 여긴 잠실만큼 좋진 않아서 환급받지 못해요. 아까 잠실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1억 원 정도를 아마도 더 지불하고, 그럼 총 얼마예요? 7억 2,500 정도를 내가 투자하는 거죠. 7억 2,500을 투자해서 약 12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신축을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아까 레미안 하이어스는 2010년식인데 12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축이 되는 거니까 신축이 되고 나면 얘가 입지가 더 밀리긴 하는데 레미안 하이어스보다 이걸 또 신축으로 한 사람은 더 높기 때문에 시세가 대략 이 입지에 신축이 있으면 이 정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억 2,500 정도를 내가 총 투자 금액을 들여서 현재 가치로 12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신축을 예약을 해놓는 거죠. 그럼 얼마 정도의 차익이 발생해요? 즉시 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권에서 보통 로또 분양 받으면 한 5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죠. 과천 같은 곳들이 특별히 높은 거지 동탄이나
뭐 수원 같은 곳에서 청약을 하시면 보통 이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요걸 좀 미리 예약을 해놓는다. 근데 분양보다는 내가 실제 신축을 받는 시점이 좀 느리다. 이런 게 재건축입니다. 이런 단지들이 도시마다 다 있어요. 진짜 정말 계속 듣다 보니까 청약 얘기하는 것 같죠.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의 저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분이 청약 전문가세요. 보통 청약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시는 청약 전문가 유튜버 겸 작가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100% 청약에 당첨되는 법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누구나 100% 청약에 당첨되는 것과 똑같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당첨이 절대 안 되니까. 가점이 낮아서 당첨이 안 되는 사람도, 그렇다고 이미 지어진 신축에는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새 아파트를 훨씬 싼 가격에 시세 차익을 가져가면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이다. 도서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5435대 1 동탄 디에트르의 102 A타입 경쟁률입니다. 미쳤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거. 가점 80점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재건축 매물은 여러분 그냥 부동산 가서 분이 공부만 잘 하셨으면 대지 지분 좋고 용적률 좋고 앞으로 입지가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얼마가 되겠다 라는 결론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사실 수 있는 거예요. 5435대 1 뚫지 않고 그냥 1대 1로 매수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로또 분양과 재건축의 차이점이죠. 로또 분양과 재건축의 공통점은 뭐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수익이 확정되어 있다. 시세 차익이 존재한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집값은 올라서 내가 살고 싶은 신축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언젠간 이런 집에 살고 싶은데 분양은 죽어도 당첨이 안 되고 집을 살까 청약을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답이에요. 정답이 뭐냐?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한다. 그럼 청약 당첨의 효과가 있다. 로또 분양 당첨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다? 상승장에서는 훨씬 싸게 12억짜리를 7억에 38억짜리를 21억에 싸게 사는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하락장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정책과 세계 경제의 조건만 맞춰지면 하락장은 언제든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락장이 와도 별 걱정이 없는 게 집값은 떨어지지만 계속 뭐는 실현이 돼요? 이 시세 차익은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시세 차익이 17억이었던 게 집값이 만약에 이 동네가 전부 다 잠실의 모든 아파트가 5억이 떨어져도 나는 결국 시세 차익 17억이 있단 말이에요. 확정된 수익이. 나는 결국에는 12억을 버는 거예요. 이걸 매수하신 분은 5억이 떨어져도 나는 12억을 번다. 결국 잠실 주공을 사면 이 얘기죠. 잠실 엘스가 10억이 올랐어요? 나는 똑같이 10억 오르고 17억이 더 오른다. 27억이 오른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가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접단지가 10억 오를 때 나는 10억 플러스 17억, 27억 오른다. 알겠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자, 여러분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산 증식이 중요해요? 아니면 신축에 거주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신축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결국의 목적이긴 하죠. 근데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내 자산을 증식하는 게 내가 더 원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도 자산도 증식하고 나중에는 신축에 거주하면 좋겠다. 여러분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훨씬 빠르게 오른다. 이게 본질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의 본질은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른다. 내가 5년을 보유하든 3년을 보유하든 10년을 보유하든 집값이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른다. 5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다 팔았다? 옆에 아파트는 5억 올랐는데 내 집값도 똑같이 5억이 오르는 데다가 이 17억의 시세 차익이 일부 실현이 됩니다. 안전진단 통과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이 중에 한 7, 8억 정도는 벌써 실현이 됐어요. 가격이 반영이 됐다고. 이게 신축이 돼야 27억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27억 중에 일부만 반영이 돼도 얘는 얼마 올랐어요? 13억이 올랐죠. 일반적인 아파트는 5억 오르는 동안 5억만 올라도 좋죠. 근데 우리 아파트는 13억이 올랐다. 이왕이면 5억 오르는 것보다는 13억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으면 신축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투기가지고도 조합 설립 이전까지는 팔 수 있거든요. 내가 신축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싫으면 팔면 됩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본질은 신축이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자산 증식이에요. 집값이 훨씬 빠르게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가 목적이라면 재개발 재건축에만 투자하시는 것이 맞아요. 내가 뭐 잠실을 투자를 하든 반포동에 투자를 하든 용산에 투자를 하든 어떤 지역이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에 투자하되 내가 투자가 주목적이면 어떤 좋은 아파트가 보여요. 그 옆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면 된다. 그럼 이 아파트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 재건축 재개발 투자가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이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라는 책에서 일부를 보시면 왜 재건축 재개발인가, 당신이 모르는 재개발 재건축의 기회, 일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뭐냐면은 그럼 괜찮은 재개발 재건축이 어디 있냐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곳들 말고 다른 곳들이 어디 있냐, 이 책의 3부를 보시면 됩니다. 3부에서 보시면 저처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미래의 대장 아파트가 보인다. 서울 재건축, 서울 재개발, 경기도 재건축 재개발, 인천 재개발, 수도권뿐만 아니라 5대 광역시 재건축 재개발까지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아주 괜찮은, 여기 소개되어 있는 모든 구역들이 다 투자 가치가 굉장히 좋은 곳들입니다.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노량진, 이런 곳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곳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외 계신 분들은 이 덕소 뉴타운이나 안산 재건축을 보시면 정말 좋아요. 안산도 재건축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산 재건축 후보지들이 지금 매우 쌉니다. 지금 옆에 있는 신축은 막 9억 10억인데 곧 재건축이 되는 곳들이 뭐 3억대인 곳들이 수두룩해요. 이런 곳들 매수하시면 매우 괜찮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 못한 어떤 곳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빌라 등을 사야 할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라는 책이에요.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분 아실 거예요. I'm happy. 청약 전문가께서 재건축 재개발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재건축 재개발이 청약과 로또 분양과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겠죠.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는 모든 투자를 재건축 재개발만 해왔어요. 보통 저는 재개발이 진행돼서 조합 설립을 마친 곳, 재건축은 후보지인 곳, 아직 시작을 안 한 곳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좋은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길어서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